안녕하세요 유난이들, 난쌤입니다. 오늘은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한 가지의 사례를 우리가 같이 분석해보고 이 사례 속에서 특히 유아 시기에 이 형성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양육 방식을 가지고 아이를 대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성범죄에 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성장함에 있어서 특히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부터는 남자애들과 놀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훈육을 하기도 했고, 아이가 엄마에게 얘기하지 않고 남자애들과 놀고 오면은 굉장히 훈육까지 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날부터 아이가 엄마 나 남자아이들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남자아이의 성기에 꽂히기 시작하고 지나가는 남자들마다 성기에 눈이 가. 그게 너무 징그럽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난 되게 잔인한 생각을 하게 돼 라면서 힘들면 계속 토로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는 아이가 밥도 잘 먹지 않고 학교도 학원도 가려고 하지 않고 이 양육자가 떨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즉 분리불안까지 오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한번 분석해보면 이 양육자의 남자아이들과 놀지 마라, 터치하지 마라 라는 이렇게 좀 강한 방식이 이 아이에게는 남자는 무섭고 나쁘고 같이 놀면 안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만들었고, 나와 성별이 다른 남자의 성기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기까지 굉장히 잔인하게 혐오스럽게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니까 엄마가 이런 거 하지 말랬는데 그럼 내가 나쁜 아이인가? 내가 잘못된 건가? 하는 이게 자기 혐오로 오기 시작하고, 엄마가 인정하지 않는 나를 자꾸 겪으면서 분리불안까지 온 사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기를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한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칼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듣기만 해도 힘든 말들을 막 내뱉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 행위에 포커싱을 맞추면 안 되고, 이 아이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그렇게 말로 표현을 했던 거죠. 인지가 발달하는 시기에 도덕성과 사회적인 관습을 배우는 시기에서 이 양육자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불안을 더 야기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감정과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잠깐 구별을 좀 해보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내가 나로 인해 느끼는 거거든요. 즉 스스로에 대한 평가이지만 죄책감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감정인데 이거는 나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라 타인들의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느껴지는 걸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에릭슨의 발달 단계 3단계를 살펴보면 3세에서 6세 시기에 주도성과 죄책감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프로이트 이론에서 살펴보면 남근기로 볼 수 있고, 이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그때 막 만들어지는 시기로 이렇게 우리가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 3단계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어떤 걸 해결했었을 때는 목표 설정이나 책임감을 배울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 해결했을 때는 죄책감이나 수동성이 길러집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3세에서 6세 시기의 아이들이 내가 할 거야, 엄마 내가 할래, 엄마 하지마 라는 주도성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무언가를 해내고 이 해냈을 때 쾌감을 많이 느껴야 돼요. 일종의 정복력이나 공격력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잘 다듬어서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 안 돼, 이거는 부모님이 하는 거야, 엄마가 하는 거야, 아빠가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자꾸 막히거나, 혹은 아이가 무엇을 시도하려고 했었을 때 이걸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양육자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왜 네가 해서 얘를 키워? 이런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죄가 나의 원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이 난 거구나, 나의 죄로 옮겨오면서 죄책감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양육 방식을 9살인 즉 사회생활을 하는 아이에게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가뜩이나 이 예민한 아이에게 불안을 훨씬 더 강화시킨 거죠.
즉, 유아 시기에는 상호 조절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상호 조절 능력은 아이가 직접 하게 함으로써 도덕적인 책임감과 주도성을 많이 길러줄 수 있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회피를 먼저 배우게 되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양가적으로만 죄책감이 더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아이가 생각나는 것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충분한 포용이 필요합니다. 너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 이걸 나에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런 포용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양육자의 대화 패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나쁜 것과 좋은 것,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이런 식의 대화 패턴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이라도 이 아이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주도성을 가지고 어떤 걸 해내게끔 하는 그런 양육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은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어떤 이미지가 계속 떠올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왕이면 푸르른 자연 쪽으로 가서 그 이미지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타인의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생애 최초로 겪는 타인의 눈은 양육자의 눈이죠. 즉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마치 거울처럼 양육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대로 내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따뜻한 눈빛, 따뜻한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죄책감이 아닌 정말 스스로를 깎아먹는 아이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한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으려면 오늘이라도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봐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유아 시기에 발생된 죄책감이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